캘리포니아 남부에 강력한 산타애나 강풍이 불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뉴욕과 오하이오주 인근 이리호에서 폭풍으로 인해 호수 수위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지난 9월 발견된 14세 소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 가수 데이비드의 자택에서 소각용 케이지와 전기톱이 발견됐습니다. 시카고의 한 재활용 시설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외손녀가 30대의 젊은 나이에 희귀암으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늘 가족이 먼저였던 당신. 늘 우리가 먼저였던 당신. 그런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서울 메디칼 그룹이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의사, 더 다양해진 서비스, 더 커진 네트워크로 당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SMG.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마지막 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캘리포니아 남부에 강력한 산타애나 강풍이 불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무어팍에서는 나무가 전선을 덮쳐 118번 고속도로 양방향이 통제됐고, 오렌지 카운티 디즈니랜드 인근에서는 팜트리가 차량을 덮쳐 한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샌 가브리엘 등 일부 산간 지역에 최대 시속 85마일, 발렌시아 북쪽에서도 시속 77마일의 강풍이 관측됐습니다. 기상청은 강풍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주말까지는 시속 30에서 50마일의 강한 바람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과 오하이오주 인근 이리호에서 겨울 폭풍으로 인해 호수 수위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어제와 오늘 해당 지역의 최대 순간 풍속은 60마일 이상을 기록했고, 파도는 최대 20피트에 달했습니다. 강풍으로 인해 호수 한쪽의 물이 다른 쪽으로 밀리면서 바닥이 드러나 보트 운항에도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폭풍으로 북동부 지역에는 폭설경보와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지난 9월 발견된 14살 소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인 가수 데이비드의 자택에서 소형 소각로와 전기톱이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증거물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데이비드는 아직 범죄 혐의를 받지 않은 상태이며 검찰은 대배심에 살인 기소 여부를 검토하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숨진 14세 소녀 셀레스트 리바스 에르난데스는 올해 4월 실종됐으며 지난 9월 데이비드 명의 차량 트렁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카고의 한 재활용 시설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어제 오후 4시쯤 시카고 아이젠하워 고속도로 인근의 한 금속 재활용 시설에서 시작됐습니다. 금속 자재가 쌓인 시설의 특성상 불길이 크게 번지고 검은 연기가 짙게 발생하면서 인근 도로가 한때 통제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약 1시간 만에 불길을 통제했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화재로 인한 공기질 영향과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외손녀가 30대 젊은 나이에 희귀암으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케네디 도서관 재단은 오늘 케네디 전 대통령의 장녀 캐롤라인의 둘째 딸인 환경 전문 기자 타티아나 슐로스버그가 별세했다고 밝혔습니다. 슐로스버그는 희귀 돌연변이를 동반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투병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의 죽음은 유독 불행한 사건이 많았던 케네디 가문의 또 하나의 비극으로 기록됐습니다. 케네디 전 대통령은 1963년 암살됐고 동생 로버트 케네디도 유세도 중 총격으로 숨졌으며 아들 케네디 주니어는 1999년 경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하원에서 중국의 타이완 포위 훈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의도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건데 걱정하지 않는다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대비되는 입장입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미국 연방하원 중국 특위위 위원장인 존 물리나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슈나무디 의원이 공동 성명을 내고 중국군의 타이완 포위 훈련을 비판했습니다. 중국이 의도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타이완은 물론 영내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 공산당은 강압적인 군사 시나리오를 리허설하고 국경 너머 군사력을 과시함으로써 지역 질서를 재편하려고 하지만 미국은 타이완 안보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지난 월요일부터 이틀간 6회 공군과 로켓군 병력을 동원해 타이완을 포위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海空战备警巡夺取综合治权要港要域封控外线立体涉阻 미국이 타이완의 역대 최대 규모 무기 판매를 승인한 데 대한 대응이란 해석이 나왔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Well, I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President Xi, and he hasn't told me anything about it. Does it worry you? No, nothing worries me. Nothing.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과 일본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을 때도 대놓고 중국을 압박하거나 비난하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몬테레이 베이에서 실종 여성이 엿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산타크루즈 카운티 셰리프국은 실종 상태였던 에리카 폭스의 시신을 지난 27일 데이븐포트 인근의 해안에서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는 실종 당시 동료 15명과 함께 수영을 하고 있었으며 일부 목격자들은 상어가 수영객을 공격하는 장면을 봤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022년 상어 공격으로 한 남성이 중상을 입은 이후 같은 지역에서 3년 만에 발생한 상어 관련 사고였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한 주택가에서 스포츠카 한 대가 주택 앞마당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크리스마스 이브 오후 사우스웨스트 174번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리던 중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주택으로 돌진하며 울타리와 보트, 콘크리트 구조물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집안에 있던 가족들은 폭발음처럼 들리는 소리에 놀라 밖으로 뛰쳐나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에게 교통위반 스티커를 발부했습니다. 버지니아주의 한 보석상에서 30만 달러 상당의 현금과 보석류가 도난당하는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버지니아주 경찰에 따르면 범행은 지난달 30일 새벽 1시 반쯤 시작돼 오전 5시 반까지 몇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절도범은 벽을 뚫고 매장에 들어가 금고를 절단한 뒤 30만 달러 상당의 현금과 보석류를 훔쳐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I was actually getting ready to leave my house to come in. So once I got here and seen it, it was mind-blowing what someone had went through and that they had done to our store. Everybody was so shooken up.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LA 엑스포지션 파크 인근에서 자동차가 메트로 경전철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지난 일요일 오후 4시쯤 엑스포지션과 레이먼드 애비뉴 교차로에서 발생했으며 메트로 2라인 열차와 소형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사고 차량은 크게 파손됐고 탑승자 2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열차 승객 가운데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The golden age of America begins right now. Good eyes with bad eyes.非常高兴啊！我们好久没有见面了。 오랜만에 못 만났습니다. Faccio appello ai belligeranti. Cessate il fuoco. Si liberino gli ostaggi.
si presti aiuto alla gente che ha fame e aspira ad un futuro di pace. नेता लोग सब भाग गया। ये नेता लोग काम चोर है, भ्रष्टाचारी है।使ってですね、そして、武力の行使も伴うもので。There's been a lot of talk about an AI bubble. From our vantage point, we see something very different. LA의 최대 아트페어인 LA 아트쇼가 내년 1월 7일부터 11일까지 LA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의 최대 규모이자 가장 오래된 아트페어인 LA 아트쇼가 내년 1월 7일부터 11일까지 LA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90개 이상의 갤러리가 참가하며 15개의 한국 갤러리들도 참가합니다. 티켓은 $40부터며 수익금의 15%는 미국 심장협회의 캠페인에 기부됩니다. 지난 31년 동안 뉴욕시 전철과 버스 승차권으로 쓰인 메트로카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메트로카드 신규 구입과 잔액 충전은 불가능해지며 기존 카드의 경우만 뒷면에 적힌 만료일이나 2026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스마트폰이나 신용카드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옴니 시스템으로 변경됩니다. 뉴욕주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40대 한인 남성의 차량 안에서 총기와 마약이 발견됐습니다. 나소 카운티 경찰국은 지난 21일 새벽 12시 30분쯤 시오셋 지역 롱아일랜드 43번 출구 인근에서 임모 씨가 교통사고를 당했으며 경찰이 차량 내부에서 권총과 코카인으로 추정되는 흰색 가루를 발견해 임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총기, 마약 등에 대해 추가 조사 중입니다. 타코마에서 90대 한인 여성이 강도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6일 오후 3시 30분쯤 레이구드의 한 쇼핑몰에서 91세의 여성이 차량 픽업을 기다리던 중 한 여성으로부터 손에 끼고 있던 반지를 빼앗겼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15일에는 H마켓 주차장에서 한인 남성이 차고 있던 롤렉스 시계를 빼앗기는 등 한인들을 표적으로 하는 강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샌디에고 대중교통이 새해를 맞아 무료 운행됩니다. 샌디에고 메트로폴리탄 교통국과 레일로드는 내일 저녁 6시부터 2026년 1월 1일 새벽 1시까지 트롤리와 버스, 코스터 등의 대중교통 무료 탑승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셀리온의 연말연시 대세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GF7 플러스 화장품과 탈모 방지 샴푸 그리고 다양한 바디 제품들 1등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식품도 하나 사면 30%,
2개 이상 구입 시 50% 할인, 반값 대세일. 높은 통관세로 인한 마지막 가격 할인 찬스. 원하시는 제품 솔드아웃 되기 전 지금 바로 빨리 구입하세요. 213-738-1188 셀리온. 독일의 한 은행에 새벽 시간 강도가 들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500억 원어치가 넘는 현금과 귀금속을 도난당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독일 서부 겔젠키레엔의 한 저축은행. 벽면에 커다란 구멍이 나 있고 바닥엔 파손된 개인 금고와 서류 등이 떨어져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8일 밤부터 29일 새벽 사이 강도들이 특수 드릴을 동원해 은행 금고실 벽을 뚫고 들어와 3천만 유로, 하나로 500억 원이 넘는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은행 앞엔 자신의 재산도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하려는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Kein Gutes. Versteht sich von selber. Die Nacht nicht geschlafen, hier kommt keine Info, es kommt keiner raus. Ich sage, die brauchen nun Aussagen machen, welche Schließfälle sind eigentlich alle betroffen.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고객은 2,500여 명, 파손된 개인 금고는 3,2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은행 측은 고객이 맡긴 개인 금고 95%가 파손됐다며 피해 고객들을 위한 전용 안내 전화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CCTV에는 29일 새벽 차량 한 대가 마스크를 쓴 탑승자들을 태운 채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이 차량 번호판은 은행에서 200km 정도 떨어진 하노버 지역에서 도난당한 번호판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시 은행 인근 주차장에서 커다란 가방을 든 남성 여러 명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 등도 확보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한반도에서 100년 전 자취를 감춘 백두산 호랑이가 최근 중국에서 잇따라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새끼 5마리와 어미 호랑이까지 호랑이 대가족이 처음으로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베이징 한상우 특파원입니다. 연한 황금색 바탕에 간격이 넓은 줄무늬, 시베리아 호랑이라고도 불리는 백두산 호랑이입니다. 어미 호랑이 한 마리를 뒤따라 새끼 5마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미는 9살, 새끼들은 생후 6에서 8개월로 추정됩니다. 백두산 호랑이는 3개월 임신 기간을 거쳐 많으면 한 번에 5마리를 낳는데 야생에서는 보통 2~3마리를 낳습니다. 중국 동북 호랑이 표범 국립공원 측은 이렇게 많은 어미와 새끼가 한꺼번에 찍힌 건 세계 최초라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시기 새끼 4마리를 거느린 어미 호랑이도 발견됐는데 다른 무리로 확인됐습니다. 두 집단은 약 5km 거리를 두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서울 면적의 23배에 달하는 이 국립공원에선 호랑이 개체가 2010년 20마리에서 현재 70여 마리로 늘었습니다. 那么这里有山有水啊，物产丰富，这里是我国著名的东北国有林区啊，同时这里也是野生东北虎啊、东北豹等众多野生动物的栖地。 생태복원과 밀렵 방지로 먹이가 풍부해진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 백두산 호랑이는 한때 전 세계에 100마리 미만으로 개체가 줄었지만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 지역에 750여 마리가 서식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2년 전 백두산 자연보호구 중국 쪽에서 야생 백두산 호랑이가 발견됐지만 한반도에서는 자취를 감췄고 일부 동물원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한상우입니다. 정했어요. 모두에게 더 다정하기로, 다 정관장하기로. 선물은 정관장. 건강하세요. 뉴욕 증시입니다. 미증시 3대 지수가 3거래일 연속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S&P 500이 6,900선을 내줬고 나스닥은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에너지와 커뮤니케이션이 오른 반면 산업재와 경기소비재는 하락했습니다. 연말 마지막 거래일을 앞두고 거래량이 감소한 하루였는데요. 이런 가운데 연준이 12월 FOMC 회의록을 공개했습니다. 연준 관계자들은 정부 셧다운 기간 동안 노동시장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중단됐기 때문에 판단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번 9대3의 표결로 승인한 금리 인하 결정 밑바탕엔 훨씬 더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사록을 살펴보면 일부 위원들이 당분간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변동 없이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하는 등 금리 동결을 선호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편 전일 급락했던 은선물 가격이 7% 급등하며 트로이 온수당 77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엔비디아가 추론형 칩 기업인 그록 인수와 관련한 부정적 견해가 제기되면서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또 메타 플랫폼은 싱가포르 기반 AI 스타트업 마누스를 20억 달러, 우리 돈 약 2조 원에 인수한다는 소식으로 1% 올랐고, 테슬라는 4분기 차량 판매량이 시장 기대치를 밑돈 가운데 1% 내렸습니다. 마지막 거래일을 앞둔 뉴욕 증시, 내일은 어떤 흐름을 보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였습니다. 이어서 한국 소식입니다. 어제 국회에선 쿠팡 청문회가 열렸는데 쿠팡 실소유주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또다시 불참했습니다. 청문회 참석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책상까지 치면서 국회를 상대로 오히려 언성을 높였습니다. 김영래 기자입니다. 국회 쿠팡 연석 청문회에선 초반부터 고성이 나왔습니다. 청문위원장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7일 1차 청문회 때 한국어를 못한다는 핑계로 동문서답하던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에게 동시통역기 착용을 지시했지만 로저스 대표가 개인 통역사의 도움을 받겠다며 거부하면서 설전이 벌어진 겁니다. I have been denied seeing the documents that will be used in this session even though they're Korean and I don't speak Korean. 아니 저기 중단하시고요. 중단하세요. 중단. 국회가 동시 통역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따라야 될 의무예요. 청문위원들은 지난 청문회에 이어 또다시 불출석한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에 대해 추가 출석 요구는 물론이고 고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쿠팡에 대한 국정조사도 공식화했습니다. 내일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될 거고요.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열리는 본회의장에서 채택하고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이 온라인 유통시장을 사실상 독과점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질의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 기업이 지위를 남용할 경우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현재 매출액의 6%인 과징금 상한을 20%까지 대폭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심의하고 있는 쿠팡 관련 사건엔 상향된 과징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공정위는 덧붙였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호텔 숙박 초대권 사용,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각종 논란이 잇따른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결국 사퇴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면서도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원내사령탑 자리에서 200일 만에 물러나며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여 저는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호텔 숙박 초대권 사용을 비롯한 각종 의혹과 논란이 잇따르자 결국 사퇴로 선회한 건데 김 전 원내대표는 시시비비를 가린 후 더 큰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당 2인자의 입장 발표를 지켜보자던 정청래 여당 대표는 마음고생을 언급하면서도 차기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빨리 밟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참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수습하고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야당은 사필 규정이라면서 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거나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대여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정치적 책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나아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오는 1월 11일 새 원내대표를 뽑기로 했습니다. 박정, 백혜련, 이현주, 조승래, 한병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여당 일각에선 짧은 임기와 내년 지방선거 관리를 고려해 경선이 아닌 추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네, 한국의 주식시장 코스피가 4,200선을 지켜내며 2025년 마지막 거래를 마쳤습니다. 올해 2,400대에서 시작한 코스피는 1년 동안 무려 75% 넘게 올라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4,214.17, 코스피는 4,200선을 지키면서 올해 정규장을 마감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장중 4,226.36까지 올라 지난달 4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지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도에 기록 달성에는 실패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며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장중 12만 전자를 기록했고 SK 하이닉스도 장중 65만을 넘으며 역시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올해 2,400.87로 출발한 코스피는 새 정부 출범과 추경 기대에 지난 6월 20일 3,000선을 돌파했습니다. 4개월 뒤엔 4,000선마저 넘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AI 투자 확대로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것과 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두 차례의 상법 개정 등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흐름에 힘입어 코스피는 올해 75% 이상 상승하며 주요국 증시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증시가 화랑이었던 미국 나스닥, 일본 니케이, 타이완 자치환 지수와 비교해도 3배 수준의 상승폭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도 3,478조 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말보다 77%나 증가했습니다. 미국이 상호관세를 발표를 하면서 주식시장도 사실은 급락을 했던 상황들입니다. AI 사이클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붐, 관련된 연관 산업들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 이러한 부분이 좀 뭉쳐지면서 내년엔 총 150조 원에 달하는 국민성장펀드의 투자가 시작되고 반도체 화랑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한국 증시가 올 한 해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에서는 미국 주식시장 투자가 유행이라고 하니 한국 정책당국은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마지막 화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